네, 한 주간의 연예가 소식을 정리하고 뒷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이죠. 연예가 파일입니다. 네, 백현주 대중문화 전문기자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첫 소식으로 단연 이 소식부터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하나의 한류 커플이 탄생을 했죠. 네. 송승헌 씨와 중국 배우 류이페이. 네. 어떻게 두 사람이 만났습니까? 작품을 통해 만난 거예요. 보통 네. 가수들은 같이 음반 작업을 하다가 좋아지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번에는 작품을 통해서 서로 상대역이니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연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네. 또 워낙에 잘생긴 사람, 이쁜 여배우가 있으니까 실제 감정이 몰입이 되면서 실현이 된 커플이거든요. 네. 극 중의 사랑이. 그래서 지금 또 이례적인 건 뭐냐면 이제까지 뭐 탕웨이 김태용 감독 때도 마찬가지였고 우리 국내 언론 매체에서 포착을 해서 그게 공식화되고 이랬었잖아요. 네. 이번에는 중화권 언론 매체에서 파파라치 보도를 해서 이번에 뭐 정말 중화권과 국내까지 떠들썩해졌고 송승헌 씨가 아주 그냥 초스피드로 쿨하게 열애를 인정하는 그런 사태라고 저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런 상황까지 벌어지게 됐습니다. 예. 네. 그러면 또 류이페이라는 배우 소식 네. 잘 알려지진 않았거든요. 어떤 그렇죠. 배우예요? 뭐 미모는 뭐 말할 거 없고요. 보이는 대로고요. 네. 류이페이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왕조연으로 기억하고 있는 천녀유언의 리메이크 버전의 여주인공이 되면서 국내 팬들에겐 조금 더 친숙하거든요. 근데 남성 팬분들은 이미 예쁜 여배우는 눈으로 이렇게 낙점을 하는지 네. 신조협녀 때부터 눈여겨봤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가수 B 씨하고도 한 영화를 했었어요. 노수 네. 홍안이라는 영화를 했었는데 그때 B 씨 얘기로는 중국어 대사 연습을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처음에 유혁빈 씨를 딱 보고 류이페이를 보고서 너무 예뻐서 열심히 연습했던 중국어 대사를 까먹었을 정도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근데 송승헌 씨가 과거에 이상형은 한가인 씨 같은 분이다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네. 보면은 청순한 스타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겹치는 부분도 있거든요. 네, 네. 많은 분들이 좋아할 때는 또 이렇게 이유가 있겠죠. 류이페이에 대해서. 네. 그런데 류지연 앵커도 관심을 보이던데 네. 류이페이 아버지가 중국에서 23번째 부자다. 네. 이게 뭐 확인된 네. 소문입니까? 그래서 저는 좀 공식적인 입장을 좀 명확하게 내줬으면 좋겠는 게 일각에서는 중화권 언론 매체에서도 일각에서는 의붓아버지다라고 해서 이렇게 보도를 했던 적이 있었는데 이제 지금 국내에서 조금 더 정설로 자리를 잡고 있는 거는 대부 개념이죠. 스폰서 개념이신 분이 2002년 기준으로는 뭐 10조 원의 그 규모의 자산을 가지고 있고 네. 부동산 투자 회사를 운영을 하고 있고 또 23위 정도의 재력가다 순위를 매겼을 때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류이페이가 살고 있는 집에 대해서도 재조명이 됐던 게 뭐 당연히 엄청난 규모의 저택이니까요. 네. 축구장 4개 규모라고 그러면 저희 축구장에 딱 그냥 달랑 한 곳에만 있어도 엄청나게 제가 개미 같은 느낌이 들 정도잖아요. 네. 네. 근데 그 4개 규모를 합쳐놓은 것이라고 하니까 24시간 아주 정말 삼엄한 경호는 경비는 당연할 것이고요. 네네. 류이페이의 또 아버지는 그럼 누구냐 이게 또 궁금할 거 아니에요. 네. 아버지 같은 경우 지금 외교관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네. 어머니가 상당한 미모를 소유한 분인데 사진을 봤더니 네. 저희가 보통 어떤 사람에 대해 소개를 할 때 미모의 소유자다라는 그냥 수식어를 붙이듯이 하잖아요. 예. 근데 류이페이 어머니는 진짜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흔히 말하는 역대급입니다. 역대급이에요. 오히려 지금 딸보다 어머니의 그 미모가 조명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해요. 아, 네, 그렇군요. 그 두 사람이요. 네. 그 같은 작품을 하면서 만났다고 하는데 제3의 사랑이라는 작품이라고요? 이게 원작 소설은 있는 영화인데요. 네. 감독은 우리나라 감독이 했어요. 근데 그 중에서 보면 송승헌 씨는 재벌로 나오고요. 항상 뭐 보통 설정이 정형화되어 있는 설정이기는 해요. 네. 류이페이 같은 경우에는 변호사로 등장을 해요. 근데 두 사람이 이제 뭐 나이를 초월하고 그다음에 뭐 국경을 초월한 이런 사랑을 펼친다고 하는데 그 제3의 사랑이 이제 원작하고 이제 어떤 식으로 스크린에서 다르게 펼쳐질지는 일단 다음 달에 중국 쪽에서 먼저 개봉을 하니까요. 류이페이가 당연히 송승헌 씨 연인으로 인정이 된 상황이라서 국내에도 조만간 개봉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네. 영화에서도 두 사람이 어떤 그런 묘한 네. 기류가 느껴질지 또 관심이 갈 것 같습니다. 꼭 그냥 봐야 돼요. 한 장면 같네요. 네.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 SNS에 가끔씩 류이페이하고 있는 사진이 올라왔었거든요. 네. 그때부터 두 사람이 있는 그 모습이 그림이 좋다, 그림이 된다 이런 표현을 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뭔가 내적으로 통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진에서도 감춰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네. 그동안의 한중 커플도 이제 다시 주목을 받는 것 같아요. 네. 특히 이제 탕웨이 김태용 감독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만추 상대역이었던 현빈 씨가 회자가 됐었어요. 그렇죠. 네. 현빈하고 탕웨이하고 사귄 다음에 뭐 말도 안 되는 이런 식의 찌라시라고 저희 표현을 하는데 네. 증권과 정보지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가 됐을 때 오히려 탕웨이하고 김태용 감독은 좋았을 것 같아요. 네. 현빈 씨한테 포커스가 맞춰졌기 때문에 네.
네. 초점이 글로 가면서 두 사람이 만나는 거에 대해서 누구도 이상하게 안 봤을 거 아니에요. 네. 덕분에 그랬는지 두 사람이 연애하던 당시에도 막 홍대에서 거리 공연하는 것도 막 보는 모습이 포착도 됐었고 목격담도 이어지고 했었는데 아무튼 제가 봤을 때 이렇게 한국하고 중국에서 뭐 체리움 가오츠지 커플도 그렇고 만나지는 거 보면은 교류가 물론 문화를 통해서 빈번했던 것도 있지만 네. 중국에서 가지고 있는 한국 남성 혹은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중국 여성에 대한 이미지 자체가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정서적으로 네. 잘 맞는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중문학을 전공해서 중국도 자주 다녔기 때문에 그들이 갖고 있는 한국에 대한 정서 또 일본에 대한 정서를 보면 확실히 한국에 대해서는 이질감 같은 게 없었어요. 그래서 또 특히나 이제 한류 스타들에 대해서 많이 봐왔었기 때문에 친숙함도 있고 팬분들이 바라보는 느낌도 송승헌 씨에게 루이피에를 뺏겼다라고 하면서도 네. 박수를 쳐주는 분위기거든요. 이런 걸 봤을 때는 서로가 많이 이렇게 접점이 있기 때문에 문화적으로도 사랑도 이루어지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두 사람 의사소통은 어떻게 합니까? 영어로 하는데 저도 제일 처음에 그게 예. 궁금했었거든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왜냐하면 탕웨이하고 김태형 감독도 처음에 만났을 때 통역이 붙어 있었거든요. 그랬다가 어느 순간 통역이 우리 둘만의 언어를 알아듣지 못하더라라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송승헌하고 네. 루이페, 유혁비 같은 경우에도 영어로 얘기를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또 새삼 또 재조명되고 있는 부분은 송승헌 씨의 영어 실력이 그렇게 좋았단 말이야. 이런 건데 한류 스타분들 같은 경우에는 틈틈이 영어 공부를 꾸준히 하고 계시더라고요. 왠지 제3의 사랑이 아니라 제3의 언어가 이들에겐 존재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네. 예. 지켜보고 싶네요. 네. 그런가 하면요, 원빈 이나영 씨가 결혼 3개월 만에 임신 소식을 알려왔어요. 네, 임신 소식을 알려왔는데 지금 몇 달인지는 저희도 모르고요. 네. 그 원빈 씨 소속사 측에서도 아직 몇 개월인지는 모른다라는 입장인데 정말 모를까 이렇게 궁금해요. 왜냐하면 원빈 씨, 이나영 씨 결혼할 때 저 밀밭 결혼식 뒤에 저 사진이 네. 보이는데 저 때도 결혼한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져 있을 때도 양측에서는 잘 모르겠다, 아니다 뭐 이랬었다가 나중에 정말 저렇게 비밀 결혼을 했잖아요. 네. 그렇죠. 그때 당시에 불거졌던 게 또 임신설이었거든요. 네. 혼전 임신설 그랬을 때도 펄쩍 뛰었다가 저희는 정말 아닌가 이랬는데 굉장히 지금 빠른 결혼 3개월 만에 임신 소식이 알려졌기 때문에 네. 정말 그때 조금 임신 초기가 아니었나 이런 궁금증을 자아내는데 아무튼 정말 축하할 일이고요. 그렇죠. 네. 가상 2세에 대한 것들도 많이 막 사진이 올라오고 있고 한데 두 분에 대한 단점만 닮아도 얼마나 잘생기고 예쁜 자식들이 나오겠습니까? 네. 축하할 일입니다. 그렇군요. 네,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안타까운 소식도 있었습니다. 록밴드 브로큰 발렌타인의 네. 보컬 단 씨가 갑자기 세상을 네. 떠났죠. 실력이 있기 때문에 또 한 경합 프로그램을 통해서 데뷔를 했었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언더그라운드에서 인디밴드로 활동을 했지만 팬층은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공식적으로 일단 뭐 막 대대적으로 사인에 대해서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알려진 바로는 그 익사라고 전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일단 같이 하셨던 작업을 했던 선배분들 같은 경우에도 실력이 있는 탄탄한 사람인데 우리가 네. 후배를 잃었다라고 해서 지금 애도의 물결이 이어지고 있는데 네. 사실 그 인디 밴드로 활동한다는 게 결코 쉽지는 않아요. 네. 음악 자체로 이게 수익을 낼 수 있는 상황이 빈번하지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을 극복하고 뭔가 왕성하게 해야 될 때 세상을 떠나서 애도의 물결이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네. 이거 영화 얘기로 좀 가보죠. 그럴까요? 이병헌 네. 씨 이야기 안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럼요. 협박 사건 이후에 공식적으로 네. 활동하는 영화가 개봉을 하죠. 그렇죠. 터미네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병헌 씨 영화가 아니었잖아요. 공식적으로 움직인다 정도였죠. 근데 협력 할애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병헌 씨의 영화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네. 이병헌 씨가 제작 보고에 나왔을 때 그 정말 축하해야 될 자리에서도 자신의 그 사생활과 관련된 그런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혀서 옆에 있었던 전도연 씨 그 정도 내공이 아니면 표정 관리가 어려웠을 거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제 그 이후에 궁금한 건 이제 시사회 13일 개봉이니까요. 네. 11일이 언론 시사회가 아니라 VIP 시사회가 있다라고 지금 그 일정이 나와 있는데 네. 중요한 건 이때 이민정 씨가 올 수 있느냐 없느냐가 이제 관건인 거예요. 네. 네. 왜냐하면 그 50억 협박 사건 때 피해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협박 사건의 피해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빌미를 줬다라는 것 때문에 여론의 문매를 많이 맞았었잖아요. 네. 근데 그 이후에 이민정 씨가 임신 소식을 알렸고 3월에 출산을 하면서 네. 이병헌 씨에게는 재기의 발판을 마련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사실 대중들의 의견은 각각이거든요. 네. 한쪽에서는 협박 사건 이후에 이병헌 보고 싶지 않다라는 네. 일각의 의견이 있는가 하면 연기하면 이병헌이니까 난 이번에 꼭 볼 거다. 사생활과 연기는 별개다. 이런 의견들이 있는데 정말 그 흥행을 놓고 봤을 때 이민정 씨가 이제까지 협박 사건을 무마시키고 뭔가 종식시킬 수 있었던 가장 큰 힘을 줬기 때문에 네.
VIP 시사회 때도 이민정 씨가 나타나야만 영화 흥행에도 좀 순항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네. 의견들이 지배적인데 네. 이민정 씨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정식으로 뭐 초대받지 않았다, 아직까지 모르겠다, 그러나 아내이니까 가지 않겠느냐 정도의 그런 물음표를 남겼지만 일단 이병헌 씨는 또 헐리우드에서 영화 촬영 스케줄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VIP 시사회에는 오지 않을 예정이라는 말도 있기 때문에 동반이 아니라면 굳이 이민정 씨가 갈까? 그렇겠네요. 이런 의견도 있고 아무튼 이민정 씨의 몫이 이병헌 씨가 제기하는 데서는 상당히 큽니다. 네. 그건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자, 가요계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네. 신승훈 씨가 컴백을 하는데 네. 벌써 9년 만입니까? 정규 음반으로는 9년 만이고요. 아. 2013년에는 프로젝트 음반을 냈었어요. 네. 그런데 올 초부터 9년 만에 정규 음반을 낼 거다라는 것 때문에 굉장히 야심차게 준비를 하고 있다는 소식은 있었거든요. 네. 신승훈 씨 같은 경우 2013년에 프로젝트 음반 나왔을 때 그 다비치의 강민경 씨하고 증권가 정보지에서 열애설 났었던 네. 거에 네. 대해서 막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 네. 갑자기 좀 떠올랐어요. 네. 그때 당시에 그 정보지에 올라왔을 때 다 웃으면서 넘어가는데 한 가지 좀 기분이 좀 그랬던 것은 강민경과 신승훈이라서 네. 가나다 순으로 나왔었나 뭐 이러고 넘어갔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네. 이분이 이제 최근 들어서 아직 얼마 남지 않은 그 노총각 중에 한 명이라고 이제 지목이 된 상황에서 네. 결혼에 대한 의지도 조금씩 밝혀가고 있다고 하니까 보통 이렇게 되면은 연애하시는 분들이 있을 때 결혼에 대한 얘기를 자꾸 하기도 하고 관심을 갖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송승헌 씨도 배용준 씨 때 막 관심 보이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신승훈 씨 이번에 컴백과 가을 11월쯤이 가장 유력하다고 하는데 예. 컴백과 더불어 열애 소식을 들을 수 있을지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가 하면요, 네. 또 방송가입니다. 나영석 PD, 강호동 씨와 만나서 신서유기라는 작품을 돌아왔는데 네. 이수근 씨도 합류를 해요. 맞아요. 지난번에 뭐 중국에서 촬영한다는 설이 있었을 때 제작진에서는 아니다라고 했었지만 네. 결국은 알려진 대로 중국에서 지금 촬영 중인데 네. 그 또한 그 인근에 있었던 분들이 사진을 찍어서 SNS에 올리면서 더 이제 그 현장 모습이 포착이 됐거든요. 네. 이수근 씨가 오는데 그렇다면 나영석 PD는 항상 뭔가 새로운 도전을 해서 성공을 거둔 PD였잖아요. 네. 그러면 그 이제까지 강호동 씨도 사실 그 잠정 은퇴 이후에 복귀를 했지만 네. 예능 성적표가 그다지 좋지 않았기 때문에 대중들에게 호응을 못 얻고 있는 상황이고 이수근 씨도 그 불법 도박 파문 이후에 자숙의 기간 이후에 조금씩 나와야 되는 상황에서 네. 1박 2일 원년 멤버들 다 데리고 다시 야외무를 한다라고 하는데 사실 그 서유기 속에 있는 뭐 저팔계, 사오정 다 그 캐릭터를 부여해서 하는 야외물이라고는 해요. 네. 근데 참 희한한 거는 아주 메이저급에 있는 제작진이 뭉쳐서 TV로 방영을 하는 게 아니라 인터넷을 통해 네. 공개한다고 아, 하거든요. 예. 어떻게 보면은 어떤 논란을 좀 피해갈 수 있는 사각지대를 만들어서 가는 게 아니냐는 얘기를 하는데요. 나영석 PD 특유의 색깔을 볼 수 있을지 거기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물음표는 남아있는 상태예요. 네. 네. 자, 끝으로 김태희 씨 이야기를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요즘 드라마 용파리에서 열연을 하고 있는데 네. 사실 그동안 연기력 논란이 있었잖아요. 네. 이번에는 어떤가요? 아직까지 연기력 논란을 극복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해서는 네. 단정 지을 수는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왜냐하면은 사회까지는 누워있는 거 혹은 지금 1회, 2회 때도 한신, 두신 이 정도잖아요. 네. 근데 주원 씨의 활약이 굉장히 커서 지금 2회까지 갔는데 14%는 넘어갔거든요. 네. 근데 일단은 지금 김태희 씨의 각오나 마음 네. 자세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살도 그냥 뭐 누워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운동을 해서 뺀 게 아니라 단식을 해서 뺐다고 그러거든요. 근육량이 적어야 되기 때문에. 네. 근데 또 중요한 자세 변화는 또 뭐냐면 드라마 초반에 네. 언론사를 직접 찾아가서 발로 뛰는 인터뷰와 홍보를 하고 있다는 점 때문에 물론 그 제작진 내부에서는 트러블을 어느 정도 나왔었지만 네. 김태희 씨 자세 변화의 부분에 있어서는 김태희 씨가 이제는 네. 예쁜 배우라는 그 타이틀보다 연기 잘하는 배우라는 타이틀을 더 갈망하고 있구나. 네. 그걸 느낄 수 있거든요. 예. 이제 5회쯤 접어들었을 때부터는 아. 김태희 씨의 연기력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저희가 가늠해 볼 수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한 주간의 다양한 연예가 소식 백현주 대중문화 전문기자와 함께 나눠봤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